안녕하세요. 핀든아트라는 닉네임으로 여행 드로잉 활동을 하고 있는 전보람이라고 합니다. 나는 여행을 그리는 여행자입니다. 핀든아트가 독일어인데요. 알아가다, 찾아내다, 발견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find랑 같은 뜻인데 제가 계속 입시 강사 생활을 하면서 내 그림이 뭔지 모르고 계속 그림은 그리면서 살아왔지만 내 그림이 뭔지 모르고 이렇게 지내오다가 다 그만두고 혼자 여행을 떠났어요. 여행을 떠나서 그냥 정말 맘 편하게 아무 생각 하지 말고 내 그림 좀 그려보자 하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거든요. 여행하다가 와 예쁘다 하면 멈춰서가지고 스케치북하고 펜 한 자루 꺼내서 그냥 쓱 그리고 이렇게 좀 돌아다니면서 그림을 다 그렸는데 스케치북에 저의 여행이 쫙 이렇게 쌓여가는 걸 보니까 나는 이런 그림을 좋아하는구나. 뭔가 멋있고 꽉 채워진 이런 무거운 그림이 아니라 정말 가볍게 그리는 그림을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저에 대해서 좀 알아갔던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닉네임을 핀든아트라고 그렇게 짓게 되었어요. 재료를 사실 많이 가지고 갔어요.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될 줄 몰라서 스케치북도 사이즈별로 다 가지고 가고 재료도 수채화 재료 엄청 많이 뭐 펜도 막 종류별로 다 가지고 갔는데 막상 여행하면서 그리게 되니까 정말 간단하게 스케치북하고 펜 한 자루 뭐 간단한 수채화 도구들 정도만 쓰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또 다니면서 그리다 보니까 빠르게 그리게 되고 그렇게 쉽게 그리는 그림들을 많이 그리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제가 기억에 많이 남는 것이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외국 사람들은 다 막 awesome, 막 영어로 막 이렇게 다 칭찬해주고 되게 좋게만 얘기해주는데 한국 사람들은 전부 다 부러워하더라고요. 나도 그림 잘 그리면 이렇게 여행하면서 그림 그리고 싶어요. 진짜 멋있어요. 그림 잘 그리니까 좋겠어요. 이런 얘기들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이 이게 일반 사람들도 꼭 그림을 전공하지 않아도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종이랑 펜만 있으면 누구나 다 그릴 수 있는 건데 이런 겁이 많구나. 해보지 않았던 것에 대한 겁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한국에 오면 이런 원래는 취미 미술 그냥 그런 화실을 하려고 했었는데 굳이 그런 무거운 그림들이 아니라 이렇게 일반 사람들도 그림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도 쉽게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수업을 해봐야겠다 이런 다짐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유럽에서 한국에 온 다음에 간단하게 전시를 했어요. 제 그림을 가지고 작은 카페에서 전시를 하게 됐고 그 전시를 하면서 그 카페에서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을 했는데 아무 이름도 없는 작가라고 말하기도 되게 민망한 그런 시기였는데도 그 유럽에서 그린 그림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갔다 왔으면 와 나도 여기 갔었어 하고 공감도 많이 해주시고 안 다녀오셨던 분들은 와 나도 여행 가면 이렇게 그리고 싶다 이런 공감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제 그림이 막 무겁지 않으니까 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 그래서 클래스도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클래스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벼운 그림들을 그리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고요. 그때 우연찮게 온라인 클래스 제의가 들어와서 온라인 클래스도 준비를 하게 됐고 네, 얼마 전에 관련된 책 출간까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 여행을 남기는 법 중에 사진과 뭐 이런 것과 다른 그림만의 매력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진은 그 순간의 찰나를 모두 한 화면에 다 담잖아요. 그만의 매력도 있지만 그림은 그 백지에서 까만 라인이 하나가 그어가는 그 순간부터 시작을 해서 라인으로 다 채워지는 그리고 간단하게 색이 입혀지는 그 완성까지의 모든 과정을 다 기록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매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진도 물론 찍는 사람에 따라 결과물이 많이 다르긴 하지만 그림이야말로 내 손을 직접 움직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정말 많이 달라지거든요. 네, 그런 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림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이 여행하면서 그림을 그린다라는 마음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많이 갖고 계실 텐데 막상 시작하는 게 많이 두려울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막상 종이를 펼치고 펜을 들어도 어디부터 어떻게 그려야 할지 모르고 또 그래도 용기가 있어서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끝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해보니까 어른들이 어린아이들보다 더 겁이 많아요. 네, 살면서 그렇게 어디서 잔소리를 많이 들었는지 잘못하거나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혼날 것 같고, 근데 그게 그림이 유독 더 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림은 내가 움직이는 대로 보이잖아요. 바로바로 결과물이. 우리가 뭘 시험 같은 걸 보거나 하면 한참 후에 결과가 나온다거나 그걸 뭐 집계를 해야지 뭔가 나의 성적이 나오는데, 그림은 내가 시작부터 끝까지 움직이는 그대로 모든 것이 바로바로 다 쉽게 얘기하면 탄로가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할 것 같다라는 괜히 혼날 것 같다, 못 그리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겁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겁을 없애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누가 뭐라 하든 난 내 마음대로 그냥 움직이겠다, 이 마음만 충분히 가지고 계셔도 그림이라는 거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백지에 라인 하나만 그려놓고 혹은 동그라미 하나만 그려놓고 이건 나를 그린 거야 해도 내가 그렇다고 하면 뭐 다 그런 거잖아요. 네, 그 마음이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일단 제가 가지고 다니는 도구들 한번 설명 가볍게 드려볼게요. 저는 보통은 스케치북은 이 2가지 정도의 사이즈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이게 A6 사이즈인데 스케치북 이런 양장본 커버가 두꺼운 스케치북 중에서는 제일 작은 사이즈예요. 보통으로 많이 쓰시는. 그리고 이게 조금 더 큰 사이즈인데 저는 이 정도 많이 쓰긴 하는데요. 처음 그리시는 분들은 작은 사이즈가 더 좋아요. 그림을 크게 그리면 더 부담스러워서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작은 사이즈 가지고 다니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 파우치, 제가 아까 여행 짐에 항상 챙겨 다니는 파우치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2가지 거의 가지고 다니고요. 이 파우치 열어보면 일단 가장 중요한 이게 팔레트입니다. 이게 수채화 팔레트인데요. 되게 작죠? 손바닥만 해요. 이렇게 열면 네, 이 손바닥만한 작은 사이즈인데도 24색의 물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작은 하프펜, 이 펜 안에 수채화 물감을 짜놓고 굳혀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 되고요. 이 양 날개 부분에다가 물감을 개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휴대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죠. 그리고 또 가지고 다니는 게 이 작은 미니 포켓 티슈인데 이거를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대고 같이 붓 이렇게 깨끗하게 닦으면서 쓰는 거거든요. 이 정도 사이즈면 아주 딱 들어가요. 이것도 제가 많이 가지고 다니면서 보니까 가장 어울리는 네, 조합이었어요. 네,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편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펜과 붓인데요. 펜은 여기 보면 뭐 이 브랜드는 사실 크게 상관없고요. 피그먼트 라이너라고 하는 펜인데 이 피그먼트라고 하는 게 잉크예요. 그래서 물에 번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려놓고 잉크가 마르고 나면은 그 위에 수채화를 덧칠해도 잉크가 번지지 않아요. 그래서 수채화 채색할 때 항상 드로잉할 때 많이 사용하는 펜이고요. 요거는 두께가 정해져 있어요. 0.05부터 0.1, 0.2, 그다음에 0.8까지도 있거든요. 두께별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내 종이 사이즈에 맞는 두께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는 보통은 작은 사이즈 그림 그릴 때는 0.05, 그다음에 조금 큰 사이즈 그릴 때는 0.1에서 0.2 두께 정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워터브러쉬입니다. 이 워터브러쉬가 아주 꿀템이에요. 왜냐하면 이 몸통 속에 물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열어가지고 이 몸통에 물을 넣고 그대로 짜면서 바로 물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로 물통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붓이에요. 여행하면서 물통이면 몸에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가볍게 수채화 사용하실 때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워터브러쉬 이렇게 항상 가지고 다니는 편이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가지고 다니는 게 이런 마스킹 테이프랑 작은 물약통인데요. 이거는
뭐 별게 아니고요. 여기 워터브러쉬 몸통에다가 물 넣을 때 좀 쉽게 넣으려고 여기다가 넣어서 이렇게 넣으면은 언제나 어디서나 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네, 쉽게 휴대할 수 있어서 항상 가지고 다니는 편이고요. 이 마스킹 테이프는 그림 그릴 때 사용하는 거라서 뭐 이것저것 붙일 수도 있고 뭐 여행할 때 얻은 티켓들이나 이런 것들 그림 옆에 붙일 때도 있고요. 혹은 그림 그릴 때 옆으로 번지지 말라고 붙여서 그릴 때도 있고요. 여러모로 유용하게 쓰여서 가지고 다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우치 안에 이 파우치와 스케치북 딱 이렇게 두 개만 챙겨가지고 같이 여행짐에 넣어서 가지고 다니면 언제 어디서나 쉽게 그림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제가 그림 그려보기 전에 그렸던 그림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 비가 오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사진 보고 한번 미리 그려봤는데요. 네, 이거는 그 제가 가지고 다니는 여행할 때 가지고 다니는 그 양장본 스케치북은 아니고요. 수채화 패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채화 종이들을 이렇게 떡제본되어 있어서 묶음으로 이렇게 판매하는 건데요. 이렇게 한 장 한 장 그리고 뜯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그림 보여드리면 그렇게 무겁지 않죠. 왠지 그릴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 그림 보면 나도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약간 이런 희망도 같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사실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요. 무겁고 어려운 그림이 아니라 쉽게 그릴 수 있게끔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설명드리면 지금 하늘과 바다와 건물의 모습을 이렇게 그렸는데요. 일단 이건 한 가지 팁이에요. 풍경을 그릴 때 내가 그리고자 하는 건물이나 뭐 나무들 이런 것들을 너무 크게 그리면 안 돼요. 그러면 어려워지고 못 그린 게 티나요. 건물을 조금만 크게 그리거나 나무를 이렇게 크게 그리게 되면은 가지가 뻗어나가는 방향이라던가 이런 것까지 너무 자세히 보이고 건물이 올라간 층이라던가 창문의 모양 뭐 이런 것까지 자세히 그릴 수가 없거든요. 건물이나 이런 나무들, 바위 이런 것들은 작게 그리고 넓게 보이는 하늘이나 바다를 크게 그리는 것이 완성으로 봤을 때도 훨씬 시원해 보이고 더 잘 그려 보이거든요. 네, 이게 하나의 팁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건물 크게 그리지 마세요. 자, 그래서 가볍게 그냥 몇 층 정도인지 창문이 있구나 정도만 표현하시면 되고요. 나무도 우리가 왜 보통 인생을 살면서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림도 똑같아요. 많이 보이지만 그림을 그리실 때 자꾸 한 그루 한 그루 한 그루 작게 보고 그리시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서 보세요. 그래서 전체 덩어리만 그려놓고 녹색만 칠하면 아 저건 나무구나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덩어리만 그리고 내가 그리고자 하는 부분의 색깔만 그리고 명암, 밝고 어두움만 정확하게 잘 나누면 충분히 멋있는 풍경의 모습을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여행을 하다가 나무 한 그루가 너무 멋있어. 그걸 그리고 싶어. 그러면 주변 풍경들 다 빼고요. 나무만 그리세요. 그러면 괜찮아요. 보통 그럴 때 분명히 내가 예쁘다라고 생각되는 건 그 나무나 그 식물이 예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그 풍경들, 주변 것들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리려고 하세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망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나는 그림 못 그리나 봐 이렇게 하고 또 포기를 하시는데 이게 제가 여행하면서 그린 거거든요. 이 주변에 이런 야자나무가 한 수백 그루 있었고 그리고 아래쪽에 또 이파리가 엄청 많은 또 나무들이 있었고요. 그 열대 나무들 있잖아요. 엄청 많이 가득히 있었어요. 근데 저도 이 열대 그 식물들이나 야자나무를 보면 꼭 그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전체 모습을 다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그냥 예쁘다 생각되는 거 하나만 그리세요. 하나만 그려도 충분히 멋있게 보일 수 있어요. 그림이 절대 허전해 보이지 않거든요. 네, 이거랑 뭐 비슷하게 이것도 뭐 비슷한 거인데요. 굉장히 복잡한 조각으로 된 건물이었어요. 저거를 제가 보면서 와, 이 건물을 진짜 내가 여길 여행 왔으니까 이거 꼭 그려야 돼. 막 마음은 있는데 저도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쪽 귀퉁이를 몰아서 그냥 뭔가 조각이 가득한 건물이다라는 티만 조금 낸 거예요. 티만 조금 내고 끝에 머리만 살짝. 근데 이것도
내가 끝에 머리만 살짝 보였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하늘이 넓다 이런 것도 같이 보여주고 싶어서 일부러 스케치북의 한쪽 끝에다가 그렸거든요. 네, 이런 것도 이제 방법이 될 수 있죠.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지만 뭔가 복잡해 보이고 예뻐 보이는 것을 그리는 방법. 네, 이것도 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게 제가 실제 바다에 나가서 요트에 타서 그린 거예요. 요트에 타서 이게 잠시 저의 이 그림 그릴 때 포즈를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배가 있으면 엄청 울렁울렁 되잖아요. 그냥 붓을 들고 이런 상태로 그렸거든요.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건데 요트에서 바다에 나와서 섬 쪽을 바라보면 건물들의 그 라인만 쫙 보이고 넓은 바다랑 하늘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 구름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 구름을 어떻게 표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구름만 그냥 그리는 것보다 그 작은 건물들의 빼곡한 그 모습들을 같이 그리면 넓은 하늘이 좀 더 넓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건물을 같이 그린 거고요. 대신에 이제 그 건물들을 또 자세히 그릴 수 없잖아요. 그냥 네, 자세히 보이지도 않고요. 멀리 있으니까. 그래서 그 느낌만 이렇게 낸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건물들이 직선이 똑바른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울퉁불퉁하고요. 다 삐뚤빼뚤해요. 네. 그래도 저는 이 그림을 보면 너무너무 행복한 그림이에요. 너무 재밌게 그렸거든요. 진짜 막 같이 울렁울렁 되면서 그렸던 그림이기도 하고, 그 하늘의 느낌이 잘 담겨서 되게 좋아하는 그림인데, 여행 드로잉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 현장의 느낌이 잘 담기고 나만의 느낌이 잘 담기면 충분히 매력이 있게 네, 느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그림들 좀 보여드리면은 요거 공항에서 지금 이제 다시 해외여행이 조금 스물스물 가능할 수 있게 좀 되는 것 같아서 네, 보여드리면, 공항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비행기 샷 그림이거든요. 네, 대기하는 동안 네, 절대 빼먹으면 안 돼요. 이거 그리면 대기 시간이 금방 갑니다. 네, 절대 지루하지 않고요. 네, 또 하나, 기내에서 비행기 타면 뭐 태국이면 한 6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뭐 동남아 가는데 4시간에서 6시간, 또 길게 유럽 쪽까지나 뭐 이렇게 가면 뭐 10시간도 넘게 걸리는데, 저는 비행기 타고 그림 그리면서부터는 비행기 타고 지루했던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항상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냥 나와 있는 기내식 그림 그리고요. 간식들 그림 그리고요. 제 도구들 막 꺼내서 그림 그리고요. 비행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얌전해요. 기차보다 더 얌전하기 때문에 그림 얼마든지 그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제가 여행하면서 그냥 쭉 그렸던 그림들이에요. 뭐 많지 않아도, 그리고 무겁게 그리지 않아도 네, 충분히 전 이걸 펼치면 이 당시 태국 여행의 기억이 아주 생생하게 잘 떠오른답니다. 네. 지금은 이 종이에다가 이제 그려볼 건데요. 자, 이렇게 펼치고, 저는 보통은 이렇게 종이를 들고 그리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 종이를 테이블이나 혹은 어디에다 놓고 그리게 되면 내가 바라보는 것과 종이가 동선이 멀어지잖아요. 관찰하고 내려와서 그리기 시작하는 순간 까먹어요. 그러면 그거는 상상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화가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것을 담으려고 하는 거니까 최대한 내가 관찰하는 것과 내가 그릴 종이의 동선이 짧은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들고 그리는 편이고요. 펜은 가볍게 쥐고 그리시는 게 좋아요. 자세히 보시면 이 펜 촉 자체가 두께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세게 누르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이 펜을 너무 꽉 눌렀으면 이 펜 촉이 휘거나 속으로 쏙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살, 대신에 이 펜을 조금 이렇게 멀리 쥐고 가볍게, 펜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만 가볍게 쥐고 움직이시면 좋아요.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대상과 내가 그릴 부분과 종이가 최대한 가깝게 위치해서 내 몸은 움직이지 않으셔야 됩니다. 내 몸이 계속 움직이면서 관찰하면 계속 그릴 부분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몸은 그대로 두고 눈동자만
풍경과 종이를 왔다 갔다, 눈동자만 왔다 갔다 해주시고요. 팔 전체를 가볍게 움직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종이 위에 내가 바라보는 곳이 어느 만큼 크기로 어느 위치에 그려질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하셔야 돼요. 사실 그리는 시간보다 이 고민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거든요. 막상 그리기 시작하면 그리는 시간 자체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고민 많이 하셔서 이 종이 위에 어떻게 그려질지 완성을 계속 상상해 보시고 그림을 시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일단 저도 한번 그려볼게요. 최대한 선은 안 떼고 그리시는 게 빨리 그릴 수 있어요. 선을 자꾸 떼서 그리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떼지 말고. 자, 이제 그려볼게요. 일단 그림의 시작은 왼쪽 위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오른손잡이이고 왼손잡이이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저처럼 오른손잡이이신 분들은 왼쪽 위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하시는 게 그리면서 내가 내 그림을 확인하면서 그릴 수가 있어요. 저는 이 건물의 저 꼭대기 위에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전체를 다 그리진 않을 거고요. 일부만 잘려서 그릴게요. 전체를 다 그리면 그릴 것도 많아지고 좀 비례가 틀리거나 이랬을 때 티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만, 한쪽 부분만 좀 잘라서 그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여기 꼭대기부터. 그리고 선이 너무 똑바르게 그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저도 엄청 울퉁불퉁하게 그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려도 전체 흐름이나 방향만 잘 맞으면 절대 이상해 보이지 않아요. 지금 최대한 펜 떼지 않고 그렸죠? 자, 여기에서 이제 이 건물이 생겨 있는 구조가 달라지는 부분들을 다 라인으로 이렇게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리는 중간에는 무조건 이상해 보여요. 보통 그림 그리실 때 선 하나 몇 개 그려놓고 아 망했어 하시는 경우 많거든요. 당연히 틀려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틀려 보이는 게 맞고요. 그렇더라도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일단 그려보세요. 완성하고 나면 생각보다 괜찮게 완성이 될 거예요. 자, 지금 저도 여기까지 그렸는데 뭔가 좀 안 맞은 것 같고 이상해 보이지만 일단 계속 그릴게요. 그림 그릴 때는 정말 나 자신의 이 마인드 컨트롤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상해 보여도 무조건 끝까지 다 그리고 나면 생각보다 괜찮게 완성이 되니까요. 최대한 펜 많이 떼지 마시고 지금 저 눈동자 엄청 움직이고 있거든요. 눈동자 바쁘게 움직이면서 대신에 몸은 움직이지 않죠. 몸은 움직이지 않고 손만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눈동자만 막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양도 외곽 라인을 똑 따는 것보다 안쪽에 어두워 보이는 부분만 그리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자잘한 무늬들 있죠. 문양.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귀찮지만 일일이 그려주시는 게 그림의 퀄리티가 확 올라가요. 자, 여기 구멍 뽕뽕 뚫린 부분들까지 그렸고요. 하나하나 내가 구조 찾으면서 안 그린 부분들 확인하고요. 구조를 찾는다는 게 내가 바라보고 그리는 부분이 형태에서 뭔가 꺾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달라지거나 꺾이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다 라인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모서리라고 볼 수 있겠죠. 뭔가 꺾여서 모서리가 된 부분들을 다 선으로, 다 라인으로 체크해서 그린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어디를 그려야 될지 판단이 되실 거예요. 그림 그릴 때 도대체 어느 부분을 그려야 될지 막막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꼭 구조가, 형태가 뭔가 달라져 있는 부분, 꺾이는 부분을 찾아서 그려주시면 어떻게 생겨 있는지 이해가 되고
어디를 그려야 될지 판단이 되실 거예요. 지금 요 건물을 벌써 다 그렸어요. 최대한 내가 라인이 이런 데 갈 때 삐뚤어지거나 울퉁불퉁했다고 해서 아 이상해 하고 막 겹겹이 그리지 마세요. 좀 삐뚤어도 그냥 한 줄만 가 있는 게 결론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정리되어 보이니까요. 막 이렇게 막 털난 듯이 그리시면 더 안 좋아요. 그리고 이 앞쪽에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이렇게 작은 울타리들도 분명히 다 두께가 존재하거든요. 이런 두께를 이렇게 같이 그려주시면 훨씬 더 입체감이 살아 보여요. 이런 부분들 놓치지 말고 다 찾아주시고, 각도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아주 옆면이 보일 때가 있고요. 조금 휘어서 면적이 더 넓게 보이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넓이가 달라지는 부분들 같이 잘 체크해 주시면 더 디테일하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울타리에 기둥이 되는 부분들 먼저 그려놓고 이 바닥 부분 쭉 이어주면 어렵지 않게 앞쪽 울타리 그릴 수 있겠죠. 여기서 또 줄로 이어지는 부분도 이제 하나씩 그릴게요. 줄이긴 하지만 이것도 보면 두께가 존재하거든요. 두께를 그려주는 게 훨씬 더 그림 퀄리티가 높아져요. 우리 전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릴 때도 선 하나만 띡 그리는 것보다 한번 다시 왔다 갔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두께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럼 훨씬 더 그림이 입체감이 생겨 보이니까요. 이런 두께 잘 찾아주세요. 저도 보면 아주 직선으로 깔끔하게 그려지지 않거든요. 두께도 조금씩 다 다르고요. 네, 전혀 상관없어요. 앞에 있는 거 이제 뒤에 건물 다 그렸죠. 앞에 울타리 그렸으니까요. 그 뒤에 지금 풀들이 막 나와 있거든요. 저 풀들은 다 어떻게 그리죠? 하실 수 있는데 풀들도 식물들도 모양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이쪽에 있는 건 좀 삐죽삐죽한 모양이네요. 삐죽삐죽한 모양대로 최대한 앞에 울타리 겹쳐져 있는 부분 피해서 그릴게요. 이렇게 사이 공간을 띄어서 그려주시면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의 공간이 조금 더 느껴지거든요. 바짝 붙여 그리는 것보다 이렇게 공간을 띄워주시면 좀 더 풍성해 보이니까 이런 것도 체크해 주시고, 그러면 앞쪽에 울타리와 뒤쪽에 풀 어느 정도 달라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자잘한 잎들이 막 뭉쳐있는 것들은 전체 외곽의 형태를 잘 봐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약간 되게 추운 날 막 그림을 그리듯이 추운 날은 막 손이 벌벌 떨리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막 떨린다 생각하고 이렇게 파형을 막 그려주세요. 저는 지금 실제 보이는 것보다 조금 더 울창한 느낌으로 그릴게요. 더 풀들이 많은 것처럼. 이렇게 해서 외곽 형태를 먼저 그려주고 잎들이 막 겹쳐 있으면서 안쪽에 뽕뽕뽕뽕 뚫려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작은 동그라미, 작은 덩어리들을 안쪽에다가 이렇게 채워서 그려주시면 조금 더 풍성해 보이고요. 바깥쪽에도 한두 개씩 그려주시면 잎들이 바깥으로 뽕뽕 튀어나와 보여서 더 풍성해 보여요. 지금 3단계 했죠. 외곽 형태, 그다음에 안쪽, 바깥쪽. 이것만 해도 이렇게 이파리가 풍성한 식물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저 뒤에 가로등이 하나가 있어서 가로등 하나 그릴게요. 이 위쪽에 나무가 있어서 풀들이 살짝 보이는데 나무를 다 그리면 부담스럽고 어렵잖아요. 우리 살짝 보이는 이 가지 조금 그려놓고 여기다가 우리 밑에서 그렸던 것처럼 이파리, 풍성한 이파리 조금만 더 그릴게요. 얘는 조금 더 크게 보이니까 이파리의 모양을 이렇게 한두 개씩 넣어주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꼭 종이의 끈 라인에 딱 맞춰 그리지 않아도 돼요. 저 일부러 이렇게 띄워서 그렸거든요. 이렇게 띄워서 그리면 마치 액자에 틀이 생긴 것처럼 그림에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서요. 조금 더 그림이 잘 그려 보여요. 이렇게 다 전체를 채워 그리면 그림이 한눈에 잘 안 들어와서 왠지 산만해 보이고 좀
그릴 때도 약간 부담스럽다라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이렇게 외곽에다가 틈을 좀 주시면 좋습니다. 여백을 주시면 좋아요. 이 정도 그리고요. 이제 바다 수평선 라인만 살짝 그려주고 채색 해볼게요. 실제는 사실 이 정도밖에 안 보이는데 조금만 더 그려볼까요? 수평선은 저 멀리 있으니까 펜을 살짝 눕혀가지고 그리는 듯 마는 듯 긁듯이 이렇게 그려주시면 더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이렇게 이제 다 안 그린 데 없는지 한번 쭉 훑어보고요. 네, 이제 채색 해볼게요. 저는 보통 이렇게 쓰거든요. 티슈를 이렇게 깔고 이렇게 한 손에 붙잡고 그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쪽에서 조색을 하고 여기에다가 물감 이제 닦아내고요. 먼저 물을 한번 짜서 붓을 좀 촉촉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넓은 하늘 먼저 칠해 볼게요. 하늘색을 좀 묻혀서 넓은 면적 칠할 때는 사실 이 붓이 좀 작기도 해요. 그래서 좀 물감을 넉넉하게 만들어 두시는 게 좋아요. 지금 사실 비가 오고 날이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구름이 많아서 회색 하늘이지만 저의 희망사항을 가득 담아서 하늘색으로 정말 색깔이야말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한두 번 터치하고 계속 보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칠할 때 붓의 옆면이 닿게끔 해서 칠해 주시면 넓게 칠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너무 넓은 부분은 이렇게 물을 짜면서 바로 칠하셔도 괜찮아요. 위쪽에서는 색깔이 조금 더 나오게 하고 아래쪽으로는 물로만 칠해주시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색이 그라데이션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건물이 붙어있는 부분은 딱 맞춰 칠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 건물 자체가 약간 흰색도 아닌 것이 약간 좀 그냥 시멘트 색깔이기도 한 것 같아서 블랙에다가 갈색빛 살짝만 섞어서요. 갈색빛하고 이 노란색빛 살짝만 섞을게요. 그리고 전체 다 칠하지 않고요. 어두워 보이는 부분만 칠할게요. 어디냐면 요 밑에 그림자가 생기는 부분 칠해놓고 이렇게 이어칠하면 물로만 이어칠하면 어두웠다가 밝게 풀리는 그라데이션 느낌을 만들 수 있죠. 어차피 엄청 멋있는 수채화 작품을 그릴 게 아니라요. 가볍게 그리는 거니까요.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깔끔하게 채색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 워터브러쉬는 물 조절이 중요하거든요. 처음 사용하실 때는 물이 너무 많다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이 티슈에 계속 물이 많지 않게 흡수시키면서 칠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림자가 져서 어두워 보이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진한 색감 칠해주시면 지금 보면 채색 엄청 깔끔하게 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이 외곽이 너무 지저분하지 않게만 딱 끊겨야 되는 부분에서는 붓의 끝이 이렇게 닿게끔 해주시면 깔끔하게 딱 칠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두 번 터치한 부분에서는 계속 덧칠하지 마시고요. 색깔 이상하다고 계속 덧칠하면 오히려 더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가장 어두워 보이는 부분 한 번씩 더
이런 부분도 칸 꼭 아주 깔끔하게 다 채워서 안 칠해도 되니까요. 톡톡톡톡 그 위치에다가 톡톡 터치해 주세요. 다 마른 다음에 좀 더 진해야 되는 부분에 한 번씩 이렇게 덧칠해 주셔도 괜찮고요. 마르기 전에 칠하면 계속 물 자국만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마른 다음에 칠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쪽 지붕 부분은 파란색이라서 조금 나중에 칠할게요. 이 울타리는 안 칠할 거예요. 왜냐면 이 풀 색깔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울타리는 아예 그냥 하얗게 둘게요. 지붕 먼저 칠할까요, 이제? 지금 이 리조트의 포인트 컬러인 것 같아요. 그리스 산토리니의 느낌을 가득 담아. 조금 건조해졌으면 물 한번 짜주시면 되는데 짜고 나서 바로 칠하면 물이 또 너무 많거든요. 또 티슈에 이렇게 한 번씩 묻혀주시고요. 밝은 부분 칠하고 어느 정도 마른 다음에 여기 어두운 부분 더 어둡게 칠해볼게요. 마르는 동안 다른 부분 이제 풀 칠할까요? 풀 색깔이 너무 촌스럽지 않은 초록색을 만들려면 이 갈색 종류 같이 섞어주시면 조금 산뜻해 보일 수 있어요. 풀 부분도 너무 다 색칠 공부하듯이 너무 깔끔하게 칠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다가 톡톡 건드리면서 칠해주시고요. 이번엔 조금 다른 계열의 초록 색깔 섞어서 뭉치뭉치 있었던 이파리 부분들 톡톡 건드려주세요. 여기 칠하실 때는 울타리 피해서 칠하는 게 좋겠죠. 붓모의 끝으로 다양한 방향으로 톡톡 터치해 주시면서 몇 번 터치해주면 붓에 묻어있던 물감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계속 물감을 묻혀주시는 게 좋아요. 물감이 또 마르고 나면 생각보다 밝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다 칠하고 나서 밝아졌다 싶은 부분, 더 어두워져야 되겠다 싶은 부분은 한 번 더 터치해 주시면 되니까 처음부터 너무 안 진하게 하셔도 괜찮아요. 드로잉 할 때 했던 것처럼 외곽에 이파리의 느낌 조금 더 터치 톡톡 해주시면 더 풍성한 느낌 낼 수 있고요. 우리 초록색 칠한 김에 위쪽에 있는 나무 초록색도 같이 칠해 볼게요. 여기는 좀 더 넓고 크니까 더 넓은 느낌으로 물감, 물 좀 더 넉넉하게 해서 여기는 더 크게 톡톡 찍을게요. 좀 더 이렇게 넓게 문질러지는 부분도 있고 겉에 나온 잎들은 좀 톡톡 건드리면서 이렇게 느낌만 내주셔도 충분히 아 나뭇잎이 이 앞에 가득 있구나, 앞쪽에 있구나 이런 느낌 충분히 낼 수 있으니까요. 너무 나뭇잎 모양을 아주 예쁘고 똑바르게 그리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그리고 물이 마르기 전에 톡 건드려주면 알아서 예쁘게 번져나가니까 이 느낌 충분히 활용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 앞쪽에 다시 말랐을 테니까 앞쪽에 이 진한 부분들 한 번씩만 더 터치 톡톡 해줄게요. 더 진한 부분은 면적이 더 좁아야겠죠? 밝은 부분 칠한 걸 다 잡아먹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특히나 이 울타리와 맞닿아 있는 부분에다가 조금 더 진하게 해주시면 더 대비가 생기면서 더 잘 보이게 되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고요. 이제 바다 살짝 칠해보고 거의 끝내도 될 것 같아요. 바다랑 이 어두운 부분만 칠하면 되겠네요. 바다는 파란색하고 파란색으로만 칠하셔도 되고요. 색깔을 좀 구분시켜 주시고 싶으면 초록색 계열 살짝만 섞어 주시면 이렇게 청록빛이 도니까 이런 느낌으로 해주셔도 좋아요. 바다는 수평선 라인이 삐뚤면 조금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끝부분은 어느 정도 수평선 라인 맞춰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색만 살짝, 끝까지 또 다 안 채우셔도 되니까 살짝만 색깔 느낌만 내셔도 이렇게. 그리고 중간중간 일부러 거칠게 지금 하얗게 공간이 남았거든요. 일부러 남겨 칠한 건데 좀 거칠게 칠하면 이게 바다에 반짝반짝거리는 느낌처럼 보여서 더 생동감 있기도 하고 더 화사해 보이는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꽉 채워 칠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지붕의 어두운 부분, 이 부분만 채워주고, 그리고 가로등의 어두움만 하고 끝내도 되겠네요. 이렇게 전체가 검은색일 경우에는 이렇게 칠하고 살짝 중간에 흰 부분을 남긴 다음에 이렇게 칠해주시면 이것도 원기둥의 느낌이 살짝 남아서 그렇게 표현해 주실 수 있어요. 여기도 어두워 보이는 부분 살짝. 이 조명 부분이 지금은 켜져 있진 않지만 불빛의 느낌을 살짝만 내볼까요? 깨끗이 닦아주시고 노란색을 이렇게 은은하게 묻혀서 바깥쪽까지 이렇게 칠해주신 다음에 좀 더 주황 색깔, 좀 더 오렌지 색깔, 주황 색깔 묻혀서 가운데다가 콩 찍어주시면 이렇게 번져나가요. 조금 더 진한 빨간색을 살짝만 묻혀서 또 가운데다가 콩 찍어주시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불빛이 착 비치는 듯한 느낌이 날 수 있어요. 이 조명 포인트만 잘 칠해주셔도 그림이 엄청 화사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림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 내가 그림을 한 장 그리고 딱 난 끝냈다 라는 마음을 좀 느끼려면 글자를 같이 넣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저기 지금 이 공간은 솔비치 삼척이죠. 그래서 그 솔비치 삼척이란 텍스트를 저는 이쪽 여기다 넣을까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을게요. 그리고 저의 사인까지 같이 해볼게요. 어떻게 느낌이 달라지는지 한번 봐주세요. 자, 텍스트를 넣습니다. 내가 그림만 이렇게 넣었을 때랑 같이 텍스트를 함께 넣어줬을 때랑은 그림 분위기가 확실히 더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그림을 다 그리시고 나서는요, 이렇게 내가 그린 지역에 지명을 넣어주시거나 혹은 내가 그냥 그날 쓰고 싶은 단어 같은 걸 넣어주시거나 사인까지 같이 이렇게 딱 해주시면 아, 나 오늘 그림 딱 끝냈다 라는 마무리도 되고요. 그림이 조금 허전해 보일 것 같은 것도 이렇게 텍스트가 살려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혹은 그림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그렇게 그려질 수도 있거든요. 아, 난 생각보다 크게 그리고 싶었는데 너무 왼쪽으로 쏠렸어. 혹은 난 아래에다 그리고 싶었는데 너무 위로 갔어. 그러면 그 빈 여백에다가 이렇게 텍스트 넣어주시면 귀신같이 균형이 잘 맞아져요. 그러니까 이 텍스트의 생각보다 비중이 좀 크니까요. 텍스트 꼭 같이 넣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저는 오늘 날짜를 넣지는 않았지만 그 날짜까지 같이 기록해 주시면 스케치북이 빼곡히 채워졌을 때 내가 언제 이 그림을 그렸구나 이런 것도 내 스스로 기록이 될 수 있으니까 같이 넣어주시는 것도 좋고요. 자, 이렇게 간단하지만 이
이곳의 느낌, 분위기가 가득 담긴 장소를 딱 이렇게 그려봤고요.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 저는 이제 앞으로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이 바람이 가득한, 이 구름이 가득한 이 솔비치의 이 장소가 이 순간이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네. 시작부터 보셨는데 어떠신가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생각보다 이 작은 종이에 펜 드로잉과 간단하게 수채화로 채색하는 그림 어렵지 않으니까요. 저랑 같이 이렇게 도전해 보시고요. 겁먹지 마세요. 겁먹지 마시고 망한 것 같아도 일단 끝까지만 그리시면 뭐라도 그림이 완성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사인까지 해서 꼭 이렇게 나만의 여행 드로잉 꼭 도전해 보시길 바래요. 그럼 여러분들의 여행 드로잉 그림 많이 담기길 바라겠고요. 네, 저는 또 다른 활동들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